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의사 파업, 짜고 친 고스톱 사실로 확인되다입니다. 자, 아니, 의사 파업,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요, 의사 파업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우리 젊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이 전공의들한테 윤석열 정권은 제때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면서 이 전공의들의 이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의사협회 이 지도부들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어제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의사들의 파업에 동참해서 이 전공의 파업에 동참해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오늘 오전까지였는데 갑자기 점심 무렵에 급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의사들 쪽에서 한동훈한테 가가지고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한동훈이 용산에 가가지고 급하게 중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외형상 보면은 뭔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뭔가 합의안이 도출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이 의사 파업,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업을 끝내는 건 누구였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한동훈이 끝내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한 달 반 전에 이준석이 그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의사 파업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적절한 시점에 극적인 합의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분리해서 한동훈의 지지율을 쫙 끌어올리게 하는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한치도 안 틀리고 그 예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걸 거야. 그래서 선거 한 열흘 전쯤 되면은 극적인 합의를 한 것처럼 해서 갑자기 의사 파업이 중단될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그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한동훈인 것처럼 만들어 둘 거야. 자, 두고 보세요. 자, 선거 날로부터 한 열흘 전후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예, 실제로 벌어졌죠. 오늘 24일이니까 선거 앞두기 한 16일 남았고요.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상황까지 진전해 보면은 내일이나 모레나 화요일이나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쯤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기사가 뻥뻥 날 거예요. 선거 직전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 얘네들은 국힘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반전시킬 뭔가가 없었어. 근데 그 반전시킬 모멘텀이 생긴 거죠. 어거지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거지로 만든 것이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거죠. 자,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도 맞았고요. 방식도 똑같습니다. 어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죠? 예, 말 그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걸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의사분들 저한테 댓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의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지금 얼마나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항의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분들은 목숨 걸고
싸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협 지도부는 아니었던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예,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지금 의사협회 선거 중이에요. 그죠? 임현택과 주수호 이 두 사람이 의사협회장을 놓고 선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중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다고요? 선거가 끝나고 합의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미리 사전에 예정해뒀던 타임라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자,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어. 그러면 오늘 퇴임할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뭔가 정책을 합니까? 극적인 해외 외국과의 극적인 합의를 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 뭡니까? 예, 미리 짜둔 고스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오늘 급격히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의대 교수들 만난 한동훈 건설적 대화할 준비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건설적 대화 준비가 됐다. 내일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겠다. 자, 보세요. 의대 교수들이 한동훈의 중재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내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 무슨 당장이라도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험악하게 굴더니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갑자기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된 거야. 긍정적인 대화가 진행이 됐대.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급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이렇게 극적인 반전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기사도 났어요. 면허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기해달라라고 한동훈이 요청했는데 윤석열이 수용을 했대. 지금 제일 의사들을 열받게 하는 것이 면허 정지 처분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 면허 정지 처분을 한동훈이 미뤄달라라고 했고 이 미뤄달라는 요구를 윤석열이 그대로 받아들였대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더니 갑자기 이게 뭐야? 예, 더군다나 이 기사는 한국경제 단독으로 나갑니다. 자, 한동훈이가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윤석열 만난 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윤석열이를 수용을 했고 이걸 한덕수한테 지시했다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까지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싸우고 있다가 오늘 극적으로 한동훈이가 의사들 찾아가고 의사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자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면허정지 무기한 정지 이래버렸다 이거야. 뭐예요 이거? 이게 하루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돼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자 서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 자 요까지만은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 혹시라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 면허정지도 무기한 연기해 주겠다. 뭐예요 이거? 짜고 치지 않고서 이렇게 후다닥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 대화만 약속했는데 이것까지 바로 올 수 있어요? 아니지. 더군다나 오늘 일요일이야. 내일 월요일날 이렇게 발표됐으면 또 모르겠어. 뭐예요 이거? 선거를 의식해서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저한테 어떤 분이 어떻게 이걸 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쇼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보세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쩜 이렇게 극적인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정말 분위기 험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라고요? 예, 전공의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대란이 난다는 둥 아주 생쇼도 아니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사직을 하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하는 거니?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심지어 의대 교수들까지 야, 우리도 사표 낼란다. 라고 했고, 의사들이 사표 내면은 우리는 가만 안 있을 거야. 자,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면은 의협 지도부들을 예, 우리는 바로 처벌할 거야. 이렇게 협박까지 오갔습니다. 진짜로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봐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의사들이 어쩐다, 의사들 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라고 쌩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떠버렸는데, 예, 보세요. 면허 정지 유연 처리해 주겠다. 즉, 면허 정지, 야, 한동안 면허 정지 처분 안 할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면허 정지 이거 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는 거고, 이거 길어봤자 석 달이다. 석 달이고, 이 면허 정지가 3번 연속으로 쌓여야지 면허 취소가 된다. 그런데 마치 뭐 면허 정지를 하네, 면허 취소를 하네, 심지어 뭐 구속을 하네, 이렇게 떠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기다, 거짓말이다. 계속해서 뭐 면허 정지를 할 것처럼, 심지어 잡아 가둘 것처럼, 그래서 의사협회 관계자들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생쇼를 했죠. 그래서 마치 진짜 뭐 큰일이라 날 것처럼 의사협회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거나 라고 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예,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스톱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법률상 안 된다고. 법률상 그 의사들이 사표 냈다고 해가지고 잡아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껏해야 면허 정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면허 정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의료법 제59조와 66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료법 55조와 66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년 이내에 자격정지인데 사실 그것도 몇 달에 그칠 거다.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3회 이상 모여야만이 이른바 자격정지까지 갈 수 있고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한 방법도 사실상 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료사고로 사망을 해도, 피해자가 사망을 해도 면허 취소가 잘 안 되는데 기껏해서 사표 냈다고 면허 취소가 될 것 같으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을 거예요. 예, 역시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장이라도 면허 취소를 할 것처럼, 면허 취소가 말 안 들으면은, 면허 취소가 안 먹히면은 구속이라도 할 것처럼 떠버렸지만 다 뻥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뭐 구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미 이건 약속 대련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인가요? 좀 됐었구나.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준석 얘기를 딱 하면서 이준석이가 이런 예언을 했다. 이건 약속 대련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은 현장에서는 교육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근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갑자기 확 늘리면 5,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2배 가까이 늘린다게 되는데 그러면 뭐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교육부가 모르겠어?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모르겠어? 다 알지. 아는데 2,000명이라고 뻥 친 거야. 자, 그 다음에 적당히 협의를 해서 그 숫자를 줄여 나가겠죠. 그래서 한 500명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대략 합의를 한다라는 거야. 그 합의를 하려고 500명의 합의를 하려고 일부러 지금 쇼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합의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정하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되게 만들 거다. 그래가지고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거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워낙에 안 좋게 나오니까 자,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지율을 이 지지를 분리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이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조정을 악용할 것이다. 이게 이준석의 전망이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준석이 전망한 대로 그대로 됐죠. 이준석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하면서 봐라. 이준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준석이 좀 아깝기는 해요. 이준석이 좀 더 설쳐가지고 이렇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런 꼼수를 이렇게 탁탁 찢어 이렇게 탁탁 이렇게 꼬집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 이준석의 이 행보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물 갔어요. 그죠? 한물 간 이준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S최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이준석이가 전망한 거 혹은 제가 전망한 거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뻔한 거였잖아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꼼수가 실제로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밖에 달리 부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 전까지만 해도 단지 예측에 불과했던 이준석이라는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마삼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엄청 정치계에서 달고 다른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국회의원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그리고 윤석열한테 쫓겨난 윤석열한테 쫓겨날 걸 모든 사람이 예측했지만 지 혼자 예측 못하고 결국 당하고만 그 바보 같은 이준석 그 이준석조차도 예측할 수 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 이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뻔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뻔한 수가 결국에 때 맞춰서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제가 예측했듯이 선거 앞두고 짧게는 선거 열흘 전, 길게는 선거 2주 전쯤 되면 아마 극적인 합의를 한다는 놈 어떻게 할 거다. 시간까지도 그대로 맞춰진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의사들도 못 믿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의사들이 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신뢰도 하고 또 한편 존경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뻔한 존재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씁쓸하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